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64호 제8면 기사입니다.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구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실시.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9일 8달 구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미경, 더불어민주당, 영통 2-3 망포 1 2동, 복지안전위원장은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을 확인 점검해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함은 물론 개선 방향과 대책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명자, 더불어민주당, 세류 1-2-3 권선 1동, 의원은 매산동의 성매매 집결지는 단속이 꼭 필요한 곳이라며 서부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휘승, 더불어민주당, 영통 2-3 망포 1 2동, 의원은 긴 장마와 폭우가 심해 경로당의 피해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르신께서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경로당 내 문제에 대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원찬, 국민의힘, 지5만 1-2 행궁인계동, 의원은 복지의 사회적인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현재 효도수당 및 효사랑 지원금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이와 같은 보여주기식의 행정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문제가 있는 제도는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방향에 맞게 바꿀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박태원, 국민의힘, 평호매실동, 의원은 휠체어를 타시는 어르신들은 2층에 있는 경로당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시는 불편이 있으실 것이라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하루빨리 1번지층 이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영옥, 더불어민주당, 원천 영통 1동, 의원은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인데 모르시고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기초연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홍보를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조미옥, 더불어민주당, 금고깃북동, 의원은 8세길이 조성되었는데 코스 중 하나인 황구지천길은 많은 권선구민들이 이용하고 있기에 움푹 파인 길과 하천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예산 확보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명규, 더불어민주당, 정자 1-2-3동, 의원은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에 속해 계신 분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수의계약을 해오고 있는데 실제로 근로자가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회원인지 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증빙서류를 받아 확인해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는 20일 장안구청과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수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방안 마련. 11월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수원시가 공공시설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강력하게 행정제재를 한다.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도서관은 좌석의 50% 내외만 운영하고 박물관은 동일 시간대 관람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한다. 미술관은 회차당 관람 인원을 평상시에 60% 이하로 제한한다.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은 이용정원의 50% 내에서 수원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시설에서 확진자,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 휴관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5개 업종, 9,448개소, 과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교습소 등 일반관리시설 13개 업종, 9,701개소, 에는 영업장 입구의 시설 면적당 수용 가능 인원, 사당 1명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안내했다. 수원시는 지속해서 현장 점검을 하며 변경된 방역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는 강력하게 행정제재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계도를 하고 3일 이내 재점검해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을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집합금지 또는 운영중단 조치한다. 식당, 카페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150 이상, 1,746개소에서 50 이상, 8,230개소로 확대됐다. 염태영 시장은 송년회와 같이 대화 식사를 동반하는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해달라며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제는 노화시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독거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운영.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센터장 고영승에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대야신천동 지역 홀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요리교실,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노화란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노화를 문제가 아니라 즐겁게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노년기 주민들을 마을의 일원으로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우울감 해소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진행 중인
노화 프로그램은 심리적 상담을 하며 위안을 주는 반려식물을 만들어 보는 원예 치료 프로그램. 나만의 정원 만들기. 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식욕을 잃어가는 어르신들이 다시 요리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찾아가는 요리교실. 찐빵과 만두 만들기로 구성돼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독거 노인들의 큰 호응을 얻어 후속 프로그램의 진행 요청도 쇄도하고 있으나 대면 접촉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이에 마을복지과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고 어르신 가정에 직접 방문해 1 또는 소그룹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도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문용수 마을복지과장은 고령화 사회 독거노인 고독사, 노인 우울증 등 사회적 문제로부터 노년기 삶의 질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을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오랫동안 정주하고 싶은 건강한 고령 진화마을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50만 대도시 진입을 위한 시흥시 과림동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과림동 동장 조현자 은 지난 11월 20일에 시흥시 50만 대도시 진입을 위해 관내 예비군훈련부대의 군인 아파트를 방문해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찾아가는 전입신고는 직업군인들이 삶의 터전에 애정을 갖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비군훈련부대 연대장 김영삼 대령과 뜻을 같이 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전입자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든 시흥 참 잘 오셨습니다 홍보 책자와 시흥시에서 임신 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일자리,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정책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안내서도 함께 배부했다. 조현자 과림동장은 50만 대도시 진입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전입신고 안내를 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신현동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김장나눔 축제 진행. 신현동 동장 윤혜숙에서는 지난 16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김장나눔 축제가 진행됐다. 이번 김장봉사는 신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오승석 가 주관이 되어 기존 유관단체 간 진행되었던 김장봉사를 하나로 통합 연계한 것에 의미가 있다. 기존 신현동 자원봉사자회 회장 한승재, 김장배추김치와 적십자, 회장 진규봉, 의 석박지, 무김치를 협업해 함께 한날 김장축제로 진행한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참여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원 3시간 단위로 수시 발열 체크를 진행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김장축제에는 신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자회, 적십자, 통장협의회, 체육회, 자율방범대, 남녀새마을협의회, 신현동 예비군동대, 포리축구회, 즐거운 아동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신바라민지놀이협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또 통장협의회에서는 직접 재배 수확한 무 1100개를 시흥시 1% 복지재단 신한자원 백온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무를, 그 밖에 지역사회 내에서 피로회복제와 귤, 초코파이, 배추 등을 후원하기도 했다. 신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자회에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김장봉사를 진행하여 김장김치 300박스를 제조했고 적십자에서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석박지 120박스를 만들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과 경로당에 직접 방문하여 사랑의 손길을 전달했다. 오승석 위원장은 동네 곳곳을 돌아보며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도울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신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해 어르신은 물론 소외계층이 마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윤혜숙 신현동장은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삭막해진 사회 분위기를 완화시켜 주는 에너지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수원시 2020년도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상 수원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0년도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은 창의적 디자인 경영으로 국가 디자인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디자인 개발 관리 육성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지자체, 우수기업, 유공자 등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수원시는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부문상은 도시 내 디자인 자원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지역 발전, 공공기관 혁신 등을 이뤄낸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지자체에 수여한다. 수원시는 행정 전반에 디자인 경영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디자인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2019년 9월 디자인 전담 부서를 도시디자인단으로 개편했다. 또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디자인 행정 기반을 구축해 도시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고 있다. 도시건축, 경관 조경, 디자인 등 분야별 기준을 수립 보급하고 민간 전문가가 공공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도시 PD, 프로젝트 디렉터 제도를 운영해 전문성도 높이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9일 성남시 분당구 코리아 디자인 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가해 수상했다.
염태영 시장은 디자인 경영을 시정에 접목해 생활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상의 저력은 시민 여러분과 행정의 거버넌스에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디자인 중심 행정문화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시정 전반의 디자인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정책 제언, 디자인 컨설팅 개발 지원 등으로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린트 복사기 이용자액 환불해 가세요. 시흥시 중앙도서관 관장 김경남 이용자 복사기 및 프린터기 운영 시스템이 현금 충전 방식에서 이용이 보다 편리한 카드 결제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시흥시 공공도서관 9개소, 중앙, 능곡, 대야, 군자, 목감, 장곡, 신천, 매화, 월곶에서는 기존 현금 충전 방식 복사기 운영 시스템 JPA 이용자의 충전 잔액을 환불한다. 9개 도서관 현금 충전 방식 복사기 운영 시스템 충전 잔액을 보유한 이용자는 시흥시 관내 공공도서관에 환불 신청서를 제출하면 2025 번지년 11월 15일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는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계좌번호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과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이용자 본인 계좌번호가 필요하다. 환불 신청서는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 후에는 신청자 본인 계좌로 이체된다. 신청에서 환불까지는 7일 정도 소요된다. 프린트 복사 이용자액 환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중앙도서관 지역번호 031-310-5223으로 문의하면 된다.